네, 안녕하세요. 네, 네오조인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현산중학교죠. 현산중학교 3학년 내신 분석 리포트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총평을 드리면 현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평이했던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조금 신경을 쓴 두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잘 멘탈을 잡고 풀으셨다면은 고득점을 받는 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시험은 아니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사항이라고 저희가 적어놨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문제 배점하고 난이도 자체는 크게 관련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배점이 높은 문제라 그래서 무조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했던 사항이 5단원인데 5단원은 이제 저희가 생식과 유전이라고 그래서 전반적인 생명과학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파트에서 유전 가계도 문제만 거의 대부분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 용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유전에 관련된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따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에서 가계도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제 좀 잘 준비를 하셨다면은 5단원 자체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6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해서 물리 파트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쉽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이제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문항 분석을 좀 해봤고요. 이제 5단원에서 10문제 정도 나왔고, 이제 뭐 7단원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7단원을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도 기본적인 대표 유형들로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의 이제 공부를 좀 하셨다면은 충분히 이제 잘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 보시면 단원별 대표 문항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조금 어려웠을까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저희가 여기 이제 리포트에다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도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도 이제 여러 문제를 내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나마 조금 까다로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놓긴 하였지만 저희가 이제 가계도 같은 경우에 유전인자가 보통 이제 한 개를 가지고 보통 이제 많이 이동을 시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O식 혈액형의 유전과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유전, 상념색체와 성념색체 유전을 두 개를 섞어놓은 문제로서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다 보니까 두 가지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나타내는 문제다 보니 일단 대표 유형이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복잡할 수 있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량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전기 에너지는 단순히 계산을 하는 문제기는 한데 거기 문제에 약간은 조금 까탈스럽게 조금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용어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제 좀 헷갈리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단위 부분에서 조금 이제 선생님께서 장난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위 역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지 조금은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19번 같은 경우에 이제 7단원입니다. 이제 별의 시차에 관해서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되는데, 뭐 문제 자체에서 처음 들어보는 별을 좀 주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서에 없는 이제 별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당황을 했을 텐데, 사실 이제 별의 이름을 가려놓고 뭐 A하고 B라고 두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더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여튼 이제 개념 자체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거리의 단위도 두 개를 제시함으로써 최대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하였으나 막상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냥 기본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현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많이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5단원에서 가계도 문제를 낸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낼 거라고 분명히 이제 공표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현산중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대비를 하실 때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좀 1차적으로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가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시험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현산중학교 내신 분석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